요즘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일본이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더 이상 일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히토리 사쿠라입니다. 도쿄에서 온 33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 그리고 손주 세대와 비슷한 나이인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그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보릿고개를 겪으셨던 분들, 70년대 산업화의 거친 물결 속에서 깜깜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공장을 지키셨던 분들, 80년대 민주화의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일터를 지키셨던 분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의 발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의 성공도 삼성이나 현대의 기술력도 모두 이전 세대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는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도쿄대학교에서는 한국에 대해 거의 배운 적이 없었고, 배우더라도 과거의 한국, 가난했던 한국의 모습만을 이야기했으니까요. 하지만 2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도쿄의 화려한 고층 빌딩이 늘어선 마루노우치지구, 미츠비시 상사의 신입사원 연수장.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단의 선 강연자가 한국의 발전상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의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도쿄대학교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의 우수성만을 배우며 자랐거든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이룬 일본의 저력, 전후 고도 성장의 신화, 도요타와 소니로 대표되는 일본 기업의 세계적 성공.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실행력으로 강연자의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우리 일본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열하게 발전을 이루어왔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셨는지를. 쉬는 시간, 동기들과 커피를 마시며 저는 한숨을 쉬었죠. 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때는 그저 불편한 마음의 투정처럼 내뱉은 말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강연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강연자의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어떻게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전략과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히토리 씨 다음 주부터 서울지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달간의 출장이에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왜 하필 한국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TV에서는 매일같이 K-팝 스타들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문화산업이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어르신 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에 놀랐어요. 최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동선, 친절한 직원들.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공항 곳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히토리 씨. 힘들진 않으셨어요? 현지 직원분이 친근게 웃으며 건넨 인사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분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저를 반겨주셨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문화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 후 가진 첫 회의는 삼성전자와의 협력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 신입사원의 제안에도 귀 기울이는 임원들의 모습이 신선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문화 콘텐츠 산업과 기술 산업의 융합이었어요. 삼성전자는 단순한 전자제품 제조사가 아니라 K-팝 스타들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기업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BTS의 뮤직비디오를 최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그들의 공연에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기였죠. 회의 중에 한 중년의 임원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연세는 아마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지. 하지만 그때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자네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분의 말씀에서 저는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세대가 이룩한 성과를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면서도 젊은 세대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모습이 참 멋져 보였거든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분의 자녀가 현재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프로듀서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세대는 먹고 살기 바빴지만 자식 세대는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겠다는 걸 반대하지 않았죠. 지금은 BTS나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의 음악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분리되어 앉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모두가 한 테이블에 앉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분들은 자식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뼈가 닳도록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식들이 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죠. K-팝이든 반도체든 모두 부모님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한 과장님의 말씀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맞아요. 우리 아버님은 포항제철 1세대 근로자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도 묵묵히 일하셨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제 조카는 지금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고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그 이면에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었던 거죠. 한 달이 흐르는 동안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는 혁신적인 생태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글로벌 시장을 향한 과감한 투자. 모든 것이 신선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류 콘텐츠 제작 현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20대 젊은 프로듀서들이 60대 원로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봤죠. 전통음악의 장단과 현대 팝음악의 비트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서양 음악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의 것, 우리의 정서와 리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신선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한 젊은 프로듀서의 말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을 발견했어요. 전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창의력이었죠. 주말에는 서울의 곳곳을 다니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K-팝 댄스를 배우는 전 세계 젊은이들로 가득한 홍대거리, 한복을 입고 고궁을 둘러보는 외국인 관광객들, IT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북촌한 옥마을까지. 서울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웠어요.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종로의 한 전통음악 공연장이었어요. 그곳에서는 판소리 명창이신 할머님께서 젊은 K-팝 아티스트들에게 전통 발성법을 가르치고 계셨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끼니 걱정하면서도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세계 무대에서 노래하고 우리 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니 그때의 고생이 다 보답받는 것 같아. 할머님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저는 뜨거운 것이 목을 메었어요. 그 손끝에 묻어있는 세월의 무게,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오늘날의 한류 문화를 생각하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홍대와 강남을 거닐며 저는 또 다른 한국을 만났습니다. K-팝 연습생들의 연습실에서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춤과 노래 연습이 이어졌고, 스타트업 사무실에서는 세계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앱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청년 CEO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룩하신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BTS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분들이 공장에서 흘리신 땀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저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그의 말에서 저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 세대의 희생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광화문 광장에서 본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BTS의 신곡 발매를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열렸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들과 함께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기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저기서 댄스 공연하는구먼. 요즘 애들은 정말 대단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걸 해내니 말이야. 우리는 젊어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할아버님의 눈빛에서 저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보았어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인정하며 미래를 응원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어요. 돌아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이뤄낸 기적 같은 성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정치적인 환경과 시민들의 참여도를 경험하면서 일본과의 차이를 느끼는 점은 한국의 정치적인 활력과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과는 크게 달랐죠. 한국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자라나면서 뉴스를 통해 한국에서 시민들의 시위나 집회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며 정치 사회가 불안한 것이어서 저럴 수 있구나라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기의사 표현에 의한 정치 참여라는 것을 이제야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도가 적다는 것이겠지요.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정치적 논란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에 제약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토론과 비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런 논의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 아쉽기만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 일본도 본받아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민주주의와 시민의 참여 등을 살펴본 후 일본이 이들 요소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네요. 쉽지는 않겠지만 일본도 변화해 나아가야겠지요.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에서 한국식 조직 문화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차근차근 설득해 나갔습니다. 특히 강조했던 것은 세대 간의 소통이었어요. 우리는 선배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조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BTS의 성공도 이런 세대 간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회사의 K-팝 스타일의 소통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SNS를 통한 팬들과의 직접 소통, 콘텐츠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마케팅 전략까지.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적극적인 설득에 조금씩 변화했고 점차 그 효과를 실감하기 시작했죠.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베테랑들의 경험이 만나니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하더군요. 마치 한국의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이 만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우리 회사의 한일협력 프로젝트 팀장이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주말이면 한국 문화를 공부합니다. K-팝 댄스를 배우는 동호회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50대 이상의 직원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특히 뿌듯한 것은 저희가 시작한 한일 문화 교류 프로젝트예요. 양국의 청년들이 음악, 댄스,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는 프로그램인데 벌써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답니다. 일본의 전통 음악과 K-팝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제는 아시아의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양국의 어르신들께서도 이 새로운 시도를 응원해주고 계시죠. 최근에는 신입사원 연수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어요. 연단의 온라인 연전 제가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나라 대한민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그들이 이룩한 경제 발전과 문화적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헌신적인 노력과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도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청중석에서 한 신입사원이 물었죠. 선배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에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을 보세요. 전통적인 정서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음악, 부모 세대의 지원과 젊은 세대의 도전이 만나 이뤄낸 성과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젊은이들과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죠. 이런 선순환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문화산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전 세대가 쌓아 올린 탄탄한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들었던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매달 한 번씩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기쁜 것은 최근 시작한 한일 문화융합 프로젝트입니다. 양국의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반응이 무척 뜨겁답니다. 젊은 크리에이터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어르신들은 그들의 창작물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계로 전해지는 것을 보며 감동하시죠. 우리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전해진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한 어르신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